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날카롭고 깊게 들여다보는 프로파일러 수업 시간입니다. 매주 저와 함께하는 수강생이죠. MBC 라디오 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네, 오늘 역시 프로파일러 수업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 장면도 보시고 댓글로 직접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또 표디가 꼭 프로파일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건이 있으시면 제안해주세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프로파일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의 사건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태어난 지 2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20대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양모 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고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숨진 아이의 시신을 며칠 동안 방치했다가 아이스박스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겁이 나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아이스박스에 이제 보관을 해서. 경찰은 구속된 양 씨와 부인을 상대로 이전에도 아이를 학대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보시고 분노를 금치 못하셨을. 네. 막 가슴이 막 뛰고 네. 정말 화가 끓어오르더라고요. 저도 아동학대 살인 사건인데요. 네. 마음을 좀 너무 무겁지만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사건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사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새벽에 대전에서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당시 술에 취한 20대 A씨는 자신의 집에서 20개월 딸을 수십 차례 폭행을 해서 숨지게 했습니다. 폭행한 이유는 아이가 자주 울고 밤까지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숨진 뒤 20대 부인과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화장실에 3주간 방치했습니다. 이후에 이들 집에 온 장모가 아이가 보이지 않자 아동학대를 의심하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경찰은 집 화장실의 아이스박스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했고요. 아버지 A씨는 옆집 담을 넘어 모텔로 달아났다가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오른쪽 대퇴부가 부러지고 전신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아내 B씨는 사체 유기 혐의로, 남편 A씨는 아동학대 살해, 사체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친자 확인과 거짓말 탐지 검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인간입니다. 인간이요? 네, 사실 별의별 사건들을 다 분석하죠. 네. 연쇄살인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사건 가해자의 범죄 행동을 보면 과연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이런 존재와 같은 인간으로 묶여서 우리가 과연 살아가야 할까? 네.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혹시 또 주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네.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참 끔찍한 사건인데요. 좀 궁금한 지점들을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버지 A씨가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나기 시작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 폭행을 저지른 심리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 발언 자체도 전혀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네, 너무 자기의 끔찍하네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네.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어떤 이유로도 그 20개월밖에 안 된 아장아장 걸어다닐 그 약하고 참 부드러운 그 어린 아기를 이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는 거 도대체 무슨 이유가 그러니까요. 여기에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네. 생활고, 스트레스, 울음소리, 짜증 그 말을 뱉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전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그 대상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네, 정말 이 심리를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참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사건 당시에 A씨가 음주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음주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음주로 인해서 사람의 이제 그 대뇌에 변화는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신피질, 새롭게 만들어진 피질이란 거죠. 그래서 네. 좀 더 고급적인 이제 두뇌 활동을 합니다. 윤리 도덕적 판단이라든지 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신피질인데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면 신피질 활동이 좀 위축이 돼요. 근데 구피질은 조금 이제 본능적인 영역이죠. 욕구와 충동이 그동안 남의 눈을 의식한다든지 해서 좀 억눌려 있던 게 조금 이렇게 활성화되는 경향은 일어나요. 그래서 네. 술 먹은 뒤에 사람들이 좀 억눌려 있던 울음을 터뜨린 사람도 있고 막 그냥 이유 없이 웃는 사람도 있고 거칠어진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술에 의해서 없던 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원래 있던 것이 그저 조금 강조돼서 나타난다는 것뿐인데 그 정도의 변화가 이 어린 아기에게 그런 참혹한 폭행을 하도록 술이 어떤 힘을 갖고 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술에 대한 어떤 변명, 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일 뿐이지 네. 모든 원인은 이 범인의, 이 가해자의 스스로의 어떤 판단, 결정, 의사, 선택 그것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근데 이 자신의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유기를 해서 무려 3주 동안이나 폭행 장소였던 집 화장실에 보관을 했습니다. 이게 참 상식적으로 믿기가 어려운 행동인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가장 주된 이유는 검거 회피, 처벌받지 않겠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숨길까? 네. 들키면 안 되는데 여기에 거의 집중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행동을 함께한 그 부인, 네. 아기의 엄마죠. 네. 엄마 역시 공범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그 전에 이 폭행 전 단계나 폭행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아기에 대해서 병원에 데려간다든지 119나 112 신고를 한다든지 그쵸. 하는 행동을 했었어야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3주 동안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건 결국은 이 행동만으로도 이 사건은 부부가 공범이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4287님도요. 아빠가 때릴 때 엄마는 뭐 하고 있었나요? 옆에서 못하게 말렸어야죠.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아빠의 그 아빠란 이름도 사실은 부르고 싶지 않은데 네. 그 가해자의 행동은 별도로 치더라도 엄마라면 당연히 그 가해자가 아빠건 누구건 간에 네. 아기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말리거나 아이를 피신시키거나 자기가 대신 몸을 갖다 대거나 하는 형태가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죠. 네. 그런데 이 엄마 역시 그래서 공범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기 당사자인 아이 엄마 B 씨가요, 자신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 남편의 협박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둘의 주장이 엇갈린다라고 경찰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장의 신빙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인이 당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네. 납득과 이해가 가능합니다. 많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그 가해자의 협박 그리고 신고해봐야 네. 아마 오랜 동안 남편이 갇혀 있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네. 다시 나올 것이고 그러면 더 강한 보복을 당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뭐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이해할 만하고 개연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녀에게 가해진 그 끔찍한 폭행에 대해서도 자기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협박을 받아서 무서워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변명인 것이죠. 네. 이건 결국은 그 행동 이후에 3주 동안의 유기 활동까지 함께 동참한 네. 공범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마도 학대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그건 별도의 문제인 거죠. 네네. 과연 엄마의 태도가 어땠을까? 그저 방조, 방임, 방관, 그리고 이후에 사체 유기, 시신 유기에 있어서의 조력, 이 정도의 소위 말하는 종범에 그친 공범이었느냐, 아니면 함께 학대에 가담했느냐, 네. 이 부분은 좀 더 추가적인 글쎄요, 이게 예를 들어 뭐 CCTV가 있다거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네. 본인들의 진술밖에는 의존할 게 없어서 밝혀질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3231님께서 3주 동안 그 집에서 밥은 먹고 살았겠죠. 인간일까요? 이렇게 분노를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인간이라고 말씀드린 게 네. 사실 우리가 이게 동물들을 보면 사슴 같은 경우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한 서너 시간 이후에 걷습니다. 네. 그건 그만큼 동물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세계, 야생에서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진화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걸을 때까지는 수개월이 걸려요. 네. 왜? 그렇게 해야만 대뇌 발달이 많이 되고 직립보행이 가능하게끔 진화되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뭡니까? 이 부모가 자녀는 반드시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는 철저히 보호해줘야 한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의 속성이고 특성이거든요. 근데 그걸 완전히 거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1447님께서 가해자들의 범죄 행위가 용서가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가 되어서 이런 범죄가 벌어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상당히 동의가 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준비라는 것에 있어서 네.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준비도 어떤 학습도 없었던 부모님들도 아기를 낳아서 사랑으로 아, 그럼요. 예, 그리고 무조건적인 보호로 네. 키워내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그 중조모 고조모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이 잔악한 아기에 대한 네. 그 폭력 범죄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뭐 다른 조건이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별로 조금 네. 설득력이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 20개월 아이가 이 사건 전에 좀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충분히 있죠. 이게 일회성 그 전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갑자기 일어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아가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보이질 않고요. 네. 그리고 폭행 이후에도 만약에 처음으로 우발적으로 행한 폭행이었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죄책감, 후회, 미안함 이런 것들이 엄습을 하면서 네. 차마 119나 112에 신고는 못한다 하더라도 장모님이 오셨잖아요. 그쵸. 장모님도 계셨고 주변에라도 알렸을 거예요. 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숱하게 학대가 있어 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찰이 친자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DNA 검사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 검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혹시라도 조사 과정에서 친자 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기했다거나 네. 그래서 아마도 이 가해자, 주범인 그 아빠가 네. 자신의 그런 학대 이유를 좀 나름대로 선출받기 위해서 그러한 그 부인의 외도 의심 이런 네.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이건 뭐 그게 커다란 뭐 유무죄나 처벌의 형량에는 결정을 미치진 못하지만 그 실질적 진실 전체를 밝혀야 하니까 네. 조사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수사진이 그런 진술이 없었다 하더라도 도대체 이게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행동인가 네. 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친자 유무를 확인하려고 했을 가능성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입니다. 그 사이에서 형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판사의 어떤 그 자유심증주의라고 네. 하는데요. 판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이지만 그 전에 다른 판례에도 기소가 되니까요. 네. 친자냐 아니냐가 이러한 행동에 있어서 어떤 뭐 예를 들어 친자가 아니면 정상 참작이 되고 감형이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모 2명이 어느 정도 좀 처벌을 받게 될까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앞으로 평생 못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네. 아가의 영혼을 위해서라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많이 되고요. 네. 특히 이 모친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약한 형량을 받게 되지 않을까. 현재 적용된 혐의도 네. 유기 이 행위에 대해서만 아동 학대, 방임, 유기만 지금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낮은 형량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파일러 수업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참 무겁고 아픈 사건이었는데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건으로 수업 이어가죠. 지금까지 프로파일러 수강생 김겨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